안녕하세요. 부모학개론입니다. 오늘은 부모의 교육적 역할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의 육아 가치관을 세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육아 가치관이라는 거는 아이들을 어떤 방향으로 교육할 건지에 대한 틀을 잡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앞에서 정서적 역할, 아이들의 친밀도와 연결이 많이 돼요. 아이들이 엄마를 친밀하게 느끼지 못하고 내 편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날 사랑한다라는 것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고 반발심만 가득한 상태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 역할을 조금 먼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아이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춰서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요.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기준,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나의 몸과 마음은 너무나 소중해.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다치게 하는 일은 안 되는 일이야. 요걸 이제 아이들에게 넣어주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몸도 소중하고 마음도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지키는 건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밖에가 추운 날도 내가 겉옷이 입기 싫어서 겉옷을 입지 않겠다고 땡깡을 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열이 나서 옷을 벗어야 되는데도 옷을 벗지 않겠다고 막 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뭐가 필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아이를 존중해 주시는 건 중요하지만 그 존중이 아이의 모든 욕구를 다 수용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려서부터 내가 내 몸을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를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소중하다라는 걸 알 때 아이들이 그것을 내 것을 내가 제대로 지킬 수 있고 내 마음도 몸도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켜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소중하게 다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정서적 역할에서 말씀드린 부분들하고 같은데 이 아이가 하는 말들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일단 존중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 아이가 스스로를 해할 수 있는 욕구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계를 설정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나의 몸과 마음은 소중해. 이걸 다치게 하는 일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만약에 지훈이라면 지훈이가 초콜릿이 먹고 싶구나. 그렇지만 초콜릿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지훈이 이빨이 아프게 돼. 한 개만 더 먹고 이제 그만 먹도록 하자. 이빨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더는 허락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소중하다라는 것에 바탕을 두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다. 라는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제대로 어머님들이 어려서부터 좀 해주셔야 아이가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아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울고 뗐으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내 욕구만 중요한 아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욕구를 존중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오늘 만약에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싶어요. 내일 중간고사 기간이고 내일 기말고사를 보는데도 오늘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그 아이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진짜로 위하는 일은 내 욕구를 조금씩 조절을 할 때 가능한 것이라는 거 요거를 어린 시절부터 아이가 알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도 그 욕구를 조절해 주시는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해주셔야 되고요. 또 누군가가 이 아이를 해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마구 때릴 때, 당연히 막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친구가 우리 아이를 마구 놀릴 때, 그거는 보호를 해주셔야 이게 정말 내가 소중한 거구나를 알 수 있게 돼요. 말로만 엄마가 너는 소중해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아이가 힘들 때, 아이가 아플 때 그것을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그건 그냥 말로만이지 진짜로 그렇다고 아이가 알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친구가 이 친구한테 바보야 막 이렇게 놀린다라고 하면은 근데 어머님들은 대부분 그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를 훈육하지 않을까라고 기다리시는데 그 어머니가 가만히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어쩔 줄 몰라고 당황하시고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아니면 이 아이를 야 저쪽 가서 놀자 그러면서 이 아이를 피신시키시거나 이렇게 피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은 엄마 내가 이렇게 당해도 괜찮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소중하지 않다라고 여겨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소중한 취급을 계속 받아봐야 아이가 내가 소중하다라는 거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머 누구야 우리 지훈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렇게 다른 사람 속상하게 하는 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어머님이라도 나서서 그거를 꼭 방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진짜로 안 되는 일이구나. 내가 마음을 다치는 일, 내가 지금 몸을 다치는 일 이런 것들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거구나 라는 걸 아이가 조금씩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물론 아이가 말을 다 잘하고 그러는데도, 그러니까 그 기준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막고 있고, 뭐 누가 바보라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데리고 오셔서 이제 감정 코칭 부분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엄마가 보기에는 우리 지훈이가 속상해 보였는데, 지훈이 마음은 어떤 거야? 괜찮아? 라고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훈이가 엄마 나 속상해. 아, 근데 속상한데 참고 있었던 거구나. 지금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훈이의 몸은 소중한데, 지훈이의 마음도 소중한데, 지훈이 마음이 다치고 있는 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훈이가 직접 가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거 제일 좋죠. 근데 그러기 전 단계에 이 아이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말들을 아예 모르고 하는 정말 영아기 유아기 때다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나셔서 그 자리에서 그건 안 되는 거야. 그 친구한테 이 아이를 보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기준이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해. 다른 사람의 몸이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은 안 되는 거야. 라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차 안에서 마구 크게 기분이 좋아서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해요. 엄마는 조금 참아주실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참아주시면은 이 아이는 유치원 버스나 학원 버스 안에서도 그렇게 노래를 마구 부를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건지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밖에서 안 될 수 있는 일들은 집에서부터 안 된다고 해주셔야 이 아이가 나중에 혼란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는 되는데 이게 왜 안 되지? 갑자기 안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상태를 신경 쓰는 교육들을 어려서부터 당연히 유아기 때부터는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막 그렇게 차 안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지훈아 지금 노래가 부르고 싶었구나. 그래. 그런데 지금 엄마가 귀가 좀 아프네. 지훈이가 너무 크게 불러서 귀가 좀 아픈데 좀 작게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계를 그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시면서 한계를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다양한 상황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지금 귀가 아파. 그러니까 엄마랑 아이랑 놀다가 아이가 엄마를 때리는 경우도 많죠. 아빠를 때리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런 경우에도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지훈아 근데 여기 엄마 아빠가 지금 여기 맞았는데 되게 아프거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냥 그 정도 때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면요. 그게 그냥 아이의 기준이 되어서 유치원 가서도 학교 가서도 그렇게 때리는 거를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이 기준은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이제 확립시켜 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사랑받는 아이로 자랄 수 있어요. 집에서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아이는 밖에서 당연히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혼나게 되고요. 친구들에게 또 미움을 받는 아이로 자라게 되니까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사랑받는 아이로 키우시고 싶으시다면 일단 그 두 가지 기준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기준은 되게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유아기 때는 특히 물활론적 사고, 모든 사물들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집어 던진다 라고 하면은 지훈아 얘가 지금 너무 아플 것 같네. 아파 막 이렇게 하시면서 얘를 아프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물건을 던지는 것까지도 요거를 좀 대입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같은 기준을 아이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건 안 돼, 던지면 안 돼, 소리 지르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왜 안 되는지 우리가 이거는 안 된다고 했지,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치훈이의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 기준을 계속 그 상황마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아이에게 이 기준이 들어가고요. 그 기준이 이제 완전히 이 아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나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소중하고 또 남이 소중하고 여기까지 이제 됐죠. 이제 그 다음에 나와 너가 공유하고 있는 교집합, 이게 바로 공동체예요. 내가 나로서만 존재할 수 없고 언제나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거든요. 우리 가족의 일원이기도 하고 우리 반의 일원이기도 하고 우리 나라의 일원이기도 하죠. 근데 이 공동체가 다 불행을 느끼고 있을 때 나 혼자 행복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 가족이 다 아파요? 근데 나 혼자만 행복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전시 상황이에요. 다 병들고 죽고 이렇게 전쟁통에 있는 상황에서 내가 돈이 많다고 나 혼자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엮여져 있는 존재이고요. 언제나 다양한 불안감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과의 결속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면서 그 불안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시는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이제 학자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깊은 동정심과 애정을 지니고 있다라는 경향성을 발견을 했어요. 이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반면 사회적 부적응자나 정신질환자는 사회적 관심이 낮은 걸로 이제 보고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 심리학자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 공동체감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행복도, 정신적 안정감을 높이는 척도로 공동체감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성취를 이뤘을 때 그걸로 난 정말 멋진 삶을 살았다고 죽는 게 아니거든요. 내 삶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는 내가 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고 조금 더 어떤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여기에서 우리는 되게 많은 보람을 느껴요.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바르게 키웠을 때 굉장히 보람 있게 느끼는 것처럼 내 친구를 내가 도와줬을 때 어떤 사람을 행복하게 해줬을 때 그로 인해서 느껴지는 그 행복이 또 진짜 풍성한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좀 더 좋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자꾸만 어려서부터 관심을 기울이도록 공동체감을 키워주시는 게 이 아이의 교육의 어떤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오기 전보다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들었다. 조금 더 내가 어떤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아이 죽었던 영혼들을 일으켜주는 어떤 격려의 말들을 해주고 사랑의 말들을 해주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런 것들에서 삶의 만족감,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되니까 이 부분까지 같이 놓치지 않고 이제 같이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나의 몸과 마음은 소중해. 나의 몸과 마음이 다치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고요. 이제 이게 되면은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은 소중해.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은 엄마가 허락할 수 없어. 이건 다 허락하면 안 되는 일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나눠 먹자. 이걸 친구들이 놀러 오면 이건 같이 노는 거야. 가치의 개념을 조금 더 아이들에게 풍성히 좀 교육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친구들의 자아 개념,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는 시기지요. 그래서 이 교육적 역할, 이 교육의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 정체성 형성 시기에 우리 아이가 스스로를 소중히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친구 관계를 통해서 유대감을 느끼면서 또 건강한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되고요. 또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역할, 의미를 좀 깨달으면서 나는 친구를 도와주는 사람, 나는 친구를 웃겨주는 사람, 친구가 잘못된 것들을 할 때 이렇게 조금씩 바르게 건강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삶의 의미, 나의 가치를 또 찾을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바른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에서는요, 이 기준은 어머님 아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테두리를 정말 단단하게 설정을 하실 수 있는지, 그 테두리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